네, 이영길입니다.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강순관 선교사님 한 몇 년 동안 이제 알고 교제하면서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순간이 제가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그 강성 교사님이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하시는 그것에 이제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참 의미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만들고 또 마민호 교수님 중심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이것이 그 선교 종합적인 생태계로 지금 발전되는 역사적인 순간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 접근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또 그것이 실천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신 방향이 다 이제 각각 부르심이 있고 이제 영역이 있는데요. 저는 좀 국제 관계, 국제 교류, 외교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하고 우간다에서 선교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라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열어 주셔가지고 이제 제네바에 있는 이제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and Public Policy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이제 유엔하고의 연계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색하는 그 기관인데 이제 거기서 코리아 어드바이저로 했고요. 그리고 또 유엔하고의 그 관계를 모색하는 이제 담당관, 유엔 담당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저는 말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 청년 지도자들을 이제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퍼스펙티브를 갖고 이제 그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의미 있게 연계하느냐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예가 이제 코리아 케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코리아 유럽 영 리더스 이니셔티브. 그래서 이제 한국 청년들하고 유럽 청년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청년 외교 운동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그거를 촉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적으로는 새로운 차원인 그 국가 제자화라는 것을 좀 구체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그 국제적 맥락을 어떻게 촉진하느냐, 특히 실천적으로 이런 저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저는 크리스찬 국제사회를 어떻게 지금 예를 들면 독수리 둥지 네트워크라든지 한동대 글로벌 사명원이라든지 뭐 직접 국제 지역 연구소라든지 또 여기 참석하신 그 교회 지도자님들 또 전문 기관들과 그 국제사회 크리스찬 국제사회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게 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지 저는 여기서 얘기만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 속에서 크리스찬 공공외교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또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국가를 초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냐. 그러니까 내재적이고 자생적인 운동을 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내치와 외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치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외교적인 국제협력의 기반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실제 내부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촉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부적으로 지도자들이 우리만 그냥 하면 돼. 자생적으로, 우리 주체 사상으로, 주체적으로 이제 우리만 하면 돼. 그거는 작동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재적인 리더십이 나와야 되지만은 반드시 외교적인 맥락을 만들어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제가 외교적이라는 건 조금 정치적인 말이지만은 우리 선교적으로 국제협력의 그 맥락을 만들지 않으면은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국가 전체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GCN의 국가 변형 모델인데, 이제 GCN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lobal Council of Nations의 약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제 파트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모델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제 관심은 GCN이 지금 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파트너로 들어오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국가 변형 모델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그걸 뭐 그대로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협력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알고 그다음에 그 모델이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유기적으로 연관될 것인가 하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에 너무 잘 된 것은 한동대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그 지역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구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뭘 딛고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향후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GCN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크 빌라일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또 한 사람 데니스 피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Doing Business God's Way 뭐 이런 책도 썼고 그분도 앞으로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실천적으로 이제 마크 빌라일스가 이제 국가 제자화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교회 부흥은 몹시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 부흥이 실제 우리의 삶과 삶의 모든 영역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부흥은 반쪽짜리 부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변혁돼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저한테 순종을 잘 안 해갖고 이거 순종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민족을 제자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제자화 운동이 우리 한국 민족복음화 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실제 이제 저도 청년 세대 그 제자 운동의 맥락에서 이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화가 근데 성교적으로 표현될 때 몇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개인 제자화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 이제 그리고 공동체적 제자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제자적 속성을 갖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자의 층위에 따라서 선교 운동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제자화하자. 그러니까 도시를 차원에서 제자화를 본 게 있습니다. 지금도까지 유지되니까 대표적인 예는 성시화 운동이죠. 그죠? 그것의 찬반을 떠나서 그것은 제자화라고 하는 층위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도 온전히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운동으로 표현됐을 때 이제 얼번 미션이라는 게 생겼지만은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선교가 안 하는 거 한 가지 하는데 유니버시티 대학을 제자화한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파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한 30개 이상을 세웠어요. 종합대학을. 신학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대는 당연히 많이 세웠고 초등, 고등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제 한국 선교는 대학을 세운 것으로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이 연관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 그 층위가 바로 국가를 제자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까지 왔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화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Disciples Nations Alliance, DNA 같은 것이 이제 국가를 총체적으로 제자화한다,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특화시킨 제자화 운동입니다. 여기서 5개 축을 이제 제시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변혁을 진단하고 7가지 영향력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을 만드는 제자화예요. 그러니까 국가 변혁을 위한 리더십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의도적으로요. 네트워크 구축하고 단계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고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적 변혁까지 제자화의 그 스펙트럼을 처음부터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핵심 개념은 복음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을 변혁하는 총체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문화의 전 영역에서 포함된다. 복음은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교회는 신앙적 공간, 신학적 공간인데 신앙적 공간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파송할 리더를 훈련하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국가 변혁은 단기적 운동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는 지속적인 문화 개혁 과정이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저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다음 세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성사님들 늘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7개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제자화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자 이겁니다. 역사적 국가 변혁 사례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도 있고요. 또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그 유럽의 르네상스. 그러니까 제네바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국가의 그 공화정이 생기고 하는 이러한 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때요. 종교 개혁 시기에.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사회 개혁하고 아주 깊숙이 맞물려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청교도하고 미국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안 넘어가요. 대신 좀 넘겨주세요. 실행 단계를 제안합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국가적인 비전 선포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한국 사례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사실 한국 사례가 선교계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교계에서는 실제 사례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국가 변혁의 사례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 저희 가슴을 불태웠던 구호가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민족의 입체적 구원이죠. 민족 복음화 운동을 말할 때 그 구호가 민족의 입체적 구원이에요. 민족의 단순한 영적 구원이 아니라 입체적 구원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우리 민족의 속성 자체가 문화의 전 영역에서 우리 국가라는 나라가 거듭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입체적 구원이다. 그걸 우리가 듣고 자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전의 선포가 마다가스카르 민족의 입체적 구원을 선언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거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교회가 사회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그 한동대 연구에 있어서 약간의 갭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실제 그러면은 그 연구가
마다가스카르의 공공정책 속에서 어떻게 반영돼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 로드맵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정책, 공공정책이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 속에서 표현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온전한 변혁은 이 5가지의 단계를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기획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연구는, 지역 연구, 국가 연구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 이런 로드맵을 뒷받침해주는 연구적 자료가 필요하다. 네, 복음은 총체적이다. 복음은 세대를 거쳐 지속돼야 된다. 교회, NGO, 정부, 기업이 연합해야 된다.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체적인 전략인데 이미 글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하진 않는데, 여기 봐요. 국가는 국가 변혁의 출발점, 교회가 중요하죠. 영적 토대이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사회 변혁의 전부는 아니다. 교회는 각 영역에 파송할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를 섬기고 변혁시키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이나 모든 아이디어의 산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그 영향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 선교사로 파송하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리더들을 제정한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공적 담론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대 마다가스카르의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한동대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그 변혁 전략을 세울 때, 그러니까 선교적 전략이죠. 그럴 때 이런 그 측면들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중요한 지표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가정. 네. 그리고 교육. 그냥 저 대신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네. 이거 봐요. 교육. 그러니까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예, 여기서 이제 정책과 헌법과 법률 중 아까 발표자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건데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도요. 마찬가지 번영과 분배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디자인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는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보자 그겁니다. 예, 그 다음에 건강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예, 계속 저 대신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초점을 갖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건 장황한 말이 아니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GCM 모델이 제일 좋은 모델이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뭔가 실천적인 것을 공동체적으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려면은 어떤 프레임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 프레임 없이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해보고 실천해본 그룹이 제시한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물론 고칠 수 있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GCM 모델을 갖고 한동대 연구를 한번 비춰본 것입니다. 네, 종합적인 부분, 그러니까 GCM 모델하고 한동대 연구 모델이 맞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대는 진단했다. 그리고 진단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육에 치중해 있더라. 그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 협력을 선순환을 모색해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GCN에 접근하고 일치한다.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GCN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출발한다. 사회 변혁은 결국 교회가 못자리판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혁되는 현실이 사회 변혁의 현실하고 정비례한다. 그것은 또 마찬가지 GCN하고 같이 공통된 분야입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좀 안 맞는 부분은,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입장은 같은데 미진하게 제시되었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7개 영향권으로 우리가 이제 A, B, C, D, E, F라는 것으로 나눴을 때 그 접근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과 또 그 시간 안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 퍼스펙티브를 넓혀가지고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메커니즘이 설계가 좀 안 나타난다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전략적인, 의도적인 단계별 계획이 잘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서 지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하고 교섭할 때도 그 프레임을 제시하고 교회하고 할 때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이제 하는 것을 종합적이고 실천적으로 아직은 제시가 잘 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지표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는 우리가 인디케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회 변혁을 그러면은 교육 분야에서 한다. 그러면 교육 분야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것이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교육이 변혁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프레임 속에서 지금 마다가스카르의 교육의 현실은 어디예요? 1부터 10까지. 그게 지표예요. 인디케이터.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고속도로가 나는 것을 하나의 지표로 설정됐으면은 국가의 교통망에 있어서 고속화된 게 몇 프로냐? 그러면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량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인디케이터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우선은 인디케이터가 설정이 이제 종합적으로 안 돼 있고요. 종합적으로 그걸 수량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량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량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표현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정책 그리고 반부패 운동을 할 때 그것이 가버넌스로 어떻게 표현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제시도 다소 미흡했습니다. 예, 그래서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한번 제시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2개월 정도 우리가 마다가스카르의 총체적 변혁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이라는 것을 우리가 띄운다면은 처음 1년은 비전 선포 중보기도, 그 다음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시범지역, 작은 단위의 시범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1년부터 3년까지는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서 특히 청년 창업의 문제를 사회 변혁의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사회적 창업, 임팩트 투자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시해보고 4년에서 7년은 실제 법이나 제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변혁의 지표들이 상승하는 것을 의도하는 법 제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요. 성과 지표라는 게 아까 말한 거 Key Performance Indicator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예요. 뭘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뭐 정규 고용 전환율이라든지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행정 접근성이라든지 반부패 신고 처리 기간이 어떻게 변화됐나 하는 거라든지 뭐 미디어 클릭수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이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게 정량적으로 표되지 않습니다. 아주 정성적인 면이 많아요. 우리 선교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공동체적 팀워크를 할 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리보. 타나가 이제 수도 이름인데 타나 변혁 포럼 같은 것을 설치해갖고 이제 총체적 변혁은 총체적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총체적 변혁은 종합적 매체를 필요로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총체적 변혁이면은 우리의 틀이 총체적이라야 됩니다. 참여가 총체적이어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야들이 총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분야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해야 돼요. 이게 사일로처럼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재원 마련 중요한데 교회하고 기업, 정부 이렇게 같이 종합적인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네. 이제 위험 관리를 넘겨주세요. 위험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요소들도 있어요. 정치적인 민감성, 그 다음에 문화 종교적인 것이 이제 교회가 혼합주의적 그런 특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순수한 복음을 표현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공정책으로 표현될 때 국가는 이제 여러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면은 공공적 정책으로만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접촉면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비기독교적 사회, 기독교와 비기독교적 사회의 접촉면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간 리더십, 세대. 그래서 제가 유럽에, 한국하고 유럽을 연결하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오늘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와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제가 사실 그 독일 국가조창기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그 참석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문제를 다루는 거는 시니어들이 하죠. 당연히. 이제 성숙한 시니어들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산부의 중요한 요인들이 이제 관여하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관여하는데, 이걸 꼭 하더라고요. 그, 주니어, 시니어, 트위닝, 짝관계. 그러니까 시니어하고 주니어를 짝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주니어 그룹이 같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니어 그룹도 거기 트랙이 있어요. 주니어 그룹이 트랙이 있으면서 시니어하고 주니어들이 만났다 떨어졌다 하면서 주니어들이 실제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배우게 하고 또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또 자기네들의 그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공공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부터요. 그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와서 그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켈리라고 코리아 유럽 영 리더스 이니셔티브. 그게 이제 그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는 한동대 대학 청년들이 만든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세대 간 리더십을 하려면은 시니어하고 주니어 간의 공동의 실천 영역을 자꾸만 만들어야 된다.
예,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